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고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작전 배치, 탑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9월 18일 날 미 태평양 함대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제목이 칼빈슨 항공모함 F-35 작전 편대를 최초로 비행 갑판 인증을 수행했다. 비행 갑판 인증을 수행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항공모함에 스텔스 전투기가 작전 배치가 완료됐다. 이거를 저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인식을 하냐면은, 이거는 어떤 군사 무기 역사상, 혹은 어쩌면은 전쟁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항공모함에 스텔스 전투기가 실려서 이게 어느 해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그 해역 주변에 있는 적대국들은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이 스텔스 전투기가 자기네 어떤 민감한 군사지역이나 어떤 해역이나 최소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를 레이더로 감지할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칼빈슨 항공모함의 작전 배치가 완료됐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은, 자, 항공모함이 작전 투입이 될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인증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FDC 인증, 그리고 CATCC 인증, 나트라콤 인증, 그리고 컴프2X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인증이 FDC 인증이라고 있어요. FDC. 이거는 비행 갑판 인증인데, 항공모함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비행기를 싣고 다니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갑판 인증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증이에요. 비행기 이륙할 때 캐터펄트라 그래가지고 사출기가 빵 하고 쏴주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와이어가 비행기 뒤에 딱 제대로 걸려야지 비행기가 항공모함을 벗어나지 않고 갑판 안에, 좁은 갑판 안에 제대로 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 갑판 인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캐터펄트 사출기하고 요 뒤에 비행기 뒤에 딱 걸어주는 와이어 줄,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거를 테스트하는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작전 출항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컴프2X라고 하는 훈련인데, 컴프2X Composite Training Unit Exercise, 해석하면은 합동훈련 부대 연습,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출항할 때 항공모함 혼자서 출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 방공 구축함, 이런 것들이 최소 세대에서 많게는 5대, 6대, 7대 이렇게 많이 같이 출항을 해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부대로서.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핵잠수함이 같이 출격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항공모함 전단 전체에다가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선이 또 같이 따라가야 되죠. 자, 이렇게 컴프2X라고 하는 컴프2X 이 훈련을 마쳤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 항공모함이 이제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후에는 출항을 하겠구나, 작전 투입이 되겠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끔가다 하는 인증이 있어요. 그게 FRS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자, 이 FRS가 무슨 뜻이냐면은
Fleet Replacement Squadron. 해석하면은 대체 비행 편대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비행 편대 인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빈슨 항공모함에 항상 같이 다니는 비행기 편대 제5 비행기 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제5 비행기 편대가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다음 작전 투입될 때도 제5 비행 편대가 투입이 되면은 이때는 뭐 FRS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비행기 편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제5 비행기 편대가 제3 비행기 편대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FRS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제3 비행기 편대는 한 번도 칼빈슨하고 작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FRS 인증을 받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같은 제5 비행기 편대라 하더라도 이 비행기 편대의 전투기 기종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F-18 슈퍼호넷 전투기에서 F-35 라이트닝 전투기로 기종이 바뀌었어요. 이 제5 비행기 편대에. 그런 경우에는 이 F-35C 라이트닝 이 비행기로 다시 FR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 FRS 인증을 최근에 2번이나 받았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작년 11월 달, 9월 달인가, 11월 달 그때 한 번 받았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모함들은 FRS 인증을 가끔 받아요. 가끔. 부대가 바뀌었을 때. 그 항공기 편대 부대가 바뀌었을 때 그때 가끔가다 받는 훈련인데, 칼빈슨은 이거를 최근에 2번이나 받은 겁니다. 연속으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기사처럼 F-35C 스텔스 전투기, 이것을 칼빈슨 항공모함에 배치하기 위한 인증을 최근에 2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칼빈슨에 배치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작전 출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로 오겠죠. 동북아로 올 겁니다. 칼빈슨 제7함대 그 태평양 함대 소속이기 때문에 제7함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동북아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 어떤 군사 작전적 무력감, 그리고 굉장히 큰 피로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국 해안 지방에는 주요 레이더 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만 맞은편 푸젠성이라는 곳에는 최근 중국이 둥펑 17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의 전략 무기들을 해안가에다가 다 배치를 해놨어요. 해안가에다가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F-35를 싣고 다니는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북아로 오게 되면은, 자, 이 F-35 스텔스 전투기는요,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최신 전자장비들로 도배가 된 거의 전자전기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예요. 뭐 각종 레이더가 달려있는 건 물론이고 적 레이더 전파를 쬐밍시키는 그런 교란 장비도 장착이 돼 있고, 또 적의 그 레이더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수집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거의 전자전기에 맞먹는 준전자전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F-35가 중국 해역 쪽으로 다가오면은 중국 해안 지방에 배치된 그 레이더 정보들, 레이더 주파수 정보,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 기지에는 반드시 방공 요격 레이더가 그 다 같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방공 요격 레이더의 위치라든가 그 주파수 성질, 이런 정보들을 싹 수집을 해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F-35가 자기네 해안 지방 근처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F-35를 잡기 위해서 자기네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레이더를 총가동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이지스 구축함들, 방공 구축함들을 기존 대비 두세 배 이상을 바다에다 깔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칼빈슨 항공모함이 F-35를 싣고 와서 이 동북아 지역에 한 달 동안만 머물러도 중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자,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로 들어오면요, 이 칼빈슨 항공모함은 한국 가까이에 올 필요도 없어요. 항공모함이 한반도 가까이 오면은 북한이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한반도 가까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본 쪽에만 붙어 있어도 이 F-35의 작전 반경이 1100km이기 때문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그냥 일본 해안가에만 있어도 F-35가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 안 하고 그냥 일본 쪽에만 붙어 있어도. 그러면은 이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로 진입했다는 그 뉴스만 떠도 김정은은 아마 비상이 걸려가지고 또다시 지하 벙커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군사력을 쓰고자 한다면은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마도 북한이 될 겁니다. 중국이나 이란보다는 북한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 상황을 보니까 바이든하고 미 군부하고 요 좀 관계가 약간 미묘해요. 지난 2월 3일 날 미 해군 사령부에서 자기네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다가 올린 사진이 있는데, 자, 이게 신병 교육 사진이거든요. 미 해군 사령부에서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예요. 자, 여기 트럼프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트럼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USS 아리조나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 USS 아리조나, 이 군함은 현재 작전 중인 배가 아니에요. 현재 작전 중인 배가 아니고 현재 작전 활동하는 군함이 아닙니다. USS 아리조나는. 이거는 그 1941년 12월 7일인가 그때 진주만 공습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전함이에요. 전함인데 그때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격침됐던 전함입니다. 그 아리조나 전함이 격침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미국이 그 USS 아리조나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기념관에서 찍은 신병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작전 활동 중인 군함의 함장이 트럼프 사진을 그 이제 바이든 사진으로 아직 안 바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함장이 사진을 아직 바이든 사진으로 안 바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념관, USS 아리조나 그 기념관을 관리하는 그 어떤 관리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마 군무원이겠죠. 그 관리소장이 안 바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관리소장, 그 군무원이 트럼프 팬인가 봐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이든으로 그 사진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진을 미 해군이 자기네 공식 그 사이트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공식 사이트에다가, 공식 계정에다가.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금 USS 아리조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부가 태평양 함대 사령부인데,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관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여전히 지금 태평양 사령관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미 군부하고 바이든하고의 관계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거를 현재 떠도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여전히 미국 군부를 손안에 쥐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미 군부에서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바이든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미 군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러니 이 바이든이 미 군부가 한번 힘을 쓸 기회를 주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 국방부가 한번 힘을 쓸 기회를 주고 싶을 텐데, 미 군부가 힘을 쓸 기회를 줬을 때 어디에 가장 먼저 그 힘을 투사하게 하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이란이겠습니까? 아마 북한일 거예요. 아마도 북한일 겁니다. 올 한 해 김정은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위기가 올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